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중독 첫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그 미생물이 이제 식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식중독이라던가 그런 걸로 증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조리 기능사는 만약에 음식을 하다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이런 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중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을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식중독이란 뭘까요? 유독, 유해한 물질이 음식물과 함께 입을 통하여 섭취되었을 때 생리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음식물에 있는 균이 들어와서 입으로 들어가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음식물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뱃속에서 막 세포를 증식해요. 그러면서 세포를 증식하면서 거기서 독성이 생겨서 그 독이 사람 몸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급성 위장염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 되고, 설사, 구토 그런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 또 화학적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또 곰팡이 식중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세균성 식중독을 보면 먼저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소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염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살모넬라균, 병원성 미생물, 병원성 대장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소형에는 먹었을 때 이제 먹어서는 괜찮은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증식을 일으켜요. 증식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 독성이 막 뿜어나오면서 그게 사람 몸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포도상구균, 또 하나가 보툴리눔균, 보툴리누스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세균성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고, 감염형에는 병원성 살모넬라, 병원성 비브리오, 웰치균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라내는 문제들이 주로 많아요. 병원성 중에서 감염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독소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겁니다. 원인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6월에서 9월 달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조금 넘어가기 이때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신문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요.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균이 어떻게 나오고, 병원성 대장균이 어떻게 하나, 냉면 육수에 병원성 대장균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일단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의사는 이 사람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의사는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정처까지 올라가는 이런 보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해야 될 일은 원인 식품이 어떤 건지, 또 분변, 구토물 이런 거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감염병, 즉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화기계 감염병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니 왜 식중독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염병 얘기가 나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증상이 비슷해요. 증상이 비슷하고 일어나는 시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얘네들을 치료하는 그 자체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세균성 식중독과 이 감염병은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식중독을 배우기 전에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꼭 한두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는 게 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을 볼까요? 오염균은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병원균이 묻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거고요. 이 소화기계 감염병 또는 전염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염병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감염병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염된 물이나 아니면 식품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보통 예전에 뭐 장티푸스 콜레라 기억나시죠? 그것이 이 경구 감염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물물을 여러 사람이 먹잖아요. 퍼가지고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하는데 예전에 막 끓여 먹어라 어째라 막 그랬잖아요. 우물물 속에 많이 다량으로 이런 균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퍼지면 조금 균이 요만큼 묻어 있어도 이건 확 퍼지는 균이에요. 소량만 있어도 얘는 전염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식중독 균 같은 경우는 초기 부패균이 얼마나 그랬어요? 10의 7승에서 10의 9승. 이거는 10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이렇게 많이 있어야, 대량의 균이 있어야 얘가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은 막 상한박 막 시쳐서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절대로 못 먹게 하지만 예전에는 막 아깝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몸이 좀 괜찮으신 분은 뭐 크게 그냥 뭐 별로 상관이 없고 뭐 좀 안 좋으시면 설사 정도 하고 말고 그런 것들이 이래서 그래요. 얘는 대량의 균이 있어도 균이 있어야만 발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조금만 있어도 발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요. 음식을 먹은 사람만 감염이 돼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없어요. 그런데 콜레라나 장티푸스는 어때요? 번지면 그 동네가 확 번지죠. 이 사람의 변변이라던가 이런 걸로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수건 뭐 이런 걸로 침 묻고 이런 걸로 다 옮겨 다녀요. 그래서 2차 감염이 된다.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잠복 기간이 먹으면 바로 찍. 그래서 뭐 제일 짧은 경우 같은 경우 포도당구균 같은 경우는 3시간이면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콜레라나 이런 것들은 잠복기가 어때요? 길어요. 일주일 막 그렇게 갑니다. 이번에 뭐 메르스 같은 경우도 그죠? 막 2주 막 잠복기간이 막 그렇게 가잖아요. 보통 전염병들이 이렇게 좀 잠복기가 비교적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요. 상한 음식 한 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병을 앓았어요. 그 다음에 치료가 됐어요. 또 상한 음식 먹었어요. 면역이 안 돼요. 또 똑같은 증상이 또 일어납니다. 면역이 되지 않는다. 상한 거 계속 먹으면 상한 거 계속 설사합니다. 그러나 얘는 콜레라 어때요? 우리 예전에 장티푸스 어때요? 예방주사 맞죠? 얘는 면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균인지 알기 때문에 얘는 면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 또는 소화기계 감염병을 구분을 해서 얘는 세균성 식중독이고 얘는 경구 감염병이고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균이 조금일 때 발병하는 거 경구 감염병, 많을 때 발병하는 거 세균, 그 다음에 식중독, 그 다음에 2차 감염 있다 없다, 잠복기 짧다 길다, 면역이 되지 않는다, 면역이 된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꼭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와요. 위생과 법궤도 꼭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세균성 전염병하고 세균성 식중독하고 경구 감염병하고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꼭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음, 세균성 식중독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세균성 식중독에 우리가 감염형을 먼저 배울 건데요. 감염형 중에서 살모넬라 식중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인축 공동 감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축, 예,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그리고 급격한 발열, 특징이에요. 얘가 38도에서 40도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열이 나고 육류나 난류, 그 달걀 껍질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신에 끓여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 달걀을 먹었을 때 이런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 또는 날 음식을 먹었을 때 걸릴 위험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도에서 30분간 끓이면 사멸된다.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얘 TV 매스컴 엄청 타는 친구예요. 예. 왜? 여름만 되면 이거 꼭 나와요.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로 가죠? 바다 놀러 가잖아요. 바다에 가서 가면 뭐 먹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회잖아요. 회. 얘는 그래서 바다에서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해수에 살고 있습니다. 염도가 뭐 0.3에서 0.4 그 정도. 3%에서 4%. 예, 그런 해수에서 살고 있고요. 호염성, 조알호, 예, 소금염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다. 그리고 주 증상은 뭐예요? 복통, 설사, 네, 이런 것들.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계속 쫙쫙 내려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식을 금해야 되고요. 얘는 민물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고기나 아니면 또 도마 같은 거, 칼 같은 거, 그런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게 늘 뜨거운 물 갖고 부어서 씻거나 아니면 민물 같은 걸로 한 번씩만 씻어도 이런 비브리오균이 안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회를 먹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가 너무너무 심해지면 폐혈증까지 와요. 그래서 목숨에 위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시험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삼총사 엄청 잘 나와요. 다음에 배우는 병원성 대장균. 요거까지 삼총사예요. 삼총사.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의 삼총사.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원성 대장균 짚고 넘어갈게요. 얘는 분변, 대장에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 대장, 무슨 동물 대장, 대장에 들어있는 균이고요. 얘는 분변 오염의 대표적인 지표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배탈이 나가지고 거의 못 먹고 거의 인도 사람 같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병원성 대장균에 걸린 거예요. 보통 인도의 식문화가 어떠냐면요. 오른쪽으로 밥 먹고 왼쪽으로는 닦는데요. 예, 뒤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화장실 가도 휴지가 없고 샤워 꼭지 같이 물만 졸졸졸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씻는데요. 비누도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라시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어서 먹어요. 주로 이제 라시는 우유를 발효한 그런 요구르트 같은 건데요. 그 사람들이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만들고 이러다 보니 우리 아들이 라시 한 잔을 먹고 이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굉장히 배가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원성 대장균이 그런 증상을 일으켜요. 우리나라에도 이 분변 지표로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냉면 육수 같은데 병원성 대장균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왜? 지표이기 때문에. 병원성 대장균의 지표,
분변 오염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병원성 대장균의 지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장구균이라고 있습니다. 장구균, 대장 장구균이라고 있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 얘는 냉동에서도 살아요. 냉동에서도. 그래서 냉장냉동의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얘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급성 대장염이 주증상이고 우유가 주원인이다. 예, 라씨 기억하시고 네, 급성 대장염이 주증상이고 또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된다. 병원성 대장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총사 누구누구라고 했죠.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요 삼총사를 꼭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의 삼총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웰치균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식중독 원인균은 A형과 F형이 있다. A, B, C, D, E, F 이렇게 많은 균이 있는데 원인을 일으키는 거는 이 두 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복통, 심한 설사, 육류, 어패류, 가공품이 원인이 되는 거고 편성 현기성 그러니까 뭐예요? 산소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렇습니다. 아포를 형성한다. 열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100도씨에서 1시간에서 4시간 가열해도 생존을 하는 아주 지독한 것이다. 웰치균 같은 경우도 요즘 급식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네.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감염형은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삼총사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뭐다. 그렇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독소형이에요. 독소형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2개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얘도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독소형은 세균성 식중독인데 들어가서 그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가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얘가 증식을 해요.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데 이 증식을 하면서 독소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포도상 구균은 화농성 질환의 대표적인 균이다. 화농성은 뭘까요, 그러면? 화농성. 네,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고름이 생기죠. 네, 그 고름을 화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농성 질환이고요. 특히 이제 조리사의 손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식중독 감염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조리사들은 손을 다치거나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골무를 껴서 이 균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아니면은 근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왜? 이런 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리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포도상 구균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니까 손을 다치거나 하면 반드시 처리를 하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포도상 구균의 그 독소 이름은 엔테로톡신이에요. 짝꿍이에요. 짝꿍. 반드시 붙어 다녀요. 얘랑. 포도상 구균의 짝꿍은 그 독소 이름은 엔테로톡신이다. 그런데 얘가 장독소예요. 그래서 장에서 문제가 일으킵니다. 독소 중에서 장에서 일으키는 독소가 엔테로톡신이다. 이렇게 하시고 포도상 구균하고 짝꿍이다. 이 독소 때문에 포도상 구균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포도상 이러면 포도처럼 또글또글또글하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포도상 구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열에 강해요. 아무리 끓여도 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가장 짧아요. 3시간. 예. 문제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잠복기가 가장 짧은
세균성 식중독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원인식은 유가공품, 조리식품, 특히 김밥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의 100% 나와요. 100%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상구균은 화농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엔테로톡신이 짝꿍 독소를 일으키는 짝꿍이다. 그리고 열에 강하고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김밥에서 뭐 발견된 뭐 식중독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독소를 일으키며 이렇게 나오면 얘는 분명히 포도상구균이다. 시험 문제는 조금 응용이 돼서도 나오니까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름이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보툴리눔균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쨌든 풀네임은 크리스티리디움 보툴리눔균이다. 그런데 얘는 독소가 누굴까요? 네, 뉴로톡신이에요. 뉴로톡신. 아까 포도상균은 뭐라 그랬어요? 엔테로톡신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뉴로톡신이에요. 포도상균은 무슨 독소라고 그랬어요? 장독소라고 그랬죠. 얘는 신경독이에요. 신경독은 뭘까요? 예, 신경이 마비되는 독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지각이 막 눈도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게 신경독이다, 뉴로톡신이다. 이 보툴리눔균은 여러분 뭐 주름지고 그럴 때 주사 맞죠? 무슨 주사 맞죠? 예, 보톡스 맞죠? 보톡스. 보톡스의 균이에요. 보톡스. 보톡스가 얘로 만드는 거예요. 얘로. 보툴리눔균으로 보톡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40%예요. 원인균은 보툴리눔균이고 ABE균이 원인균이다. 편성의 혐기성 포자를 형성하고 8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했을 때 죽는다. 원인이 뭘까요? 통조림이에요. 통조림. 네, 요거 다음 통조림에서 주로 증성하는 식중독으로서 신경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보툴리눔균이겠죠. 예. 그래서 문제는 뭐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크리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짝꿍이 뉴로톡신이고 얘는 신경독이다. 그리고 치사율이 높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원인식은 살균이 덜 된 통조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조림 살 때 빵빵하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예, 요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라던가 얼마나 빵빵한가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날짜 보시고 정확한 모양, 찌그러지지 않은 모양, 어디 녹이 나지 않은 모양 이런 걸 보고 통조림은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농약에 의한 식중독도 있네요. 시험에 그닥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약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채소 위에 빨리 시들지 말라고, 빨리 자라라고 뭐 여러 가지를 뿌리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유기인제, 그래서 15일 이내는 농약 살포를 금지하고 있고요. 유기염소제, 얘네들은 다 신경독이에요. DDT나 BHC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농약 중에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신경독을 일으키고 그게 뭐냐 이러면 유기염소제다. 이 정도는 그냥 뭐 아시면 돼요. 자, 비소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다. 유해성 금속에는 구리, 비소, 통조림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화학적 물질.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을 써요. 식품에 특히 이제 완전하게 나온 식품, 특히 뭐 햄이나 소세지나 뭐 통조림이나 뭐 여러 가지 보존료를 넣죠. 썩지 말라고. 그런데 유해한 것들, 이런 것은 쓰지 말아라. 왜? 독성이 강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착색료 중에서는 아우라민이라고 황색 예, 사호인가 예, 그런 아우라민이라고 있고요. 로다민 B 이런 것들은 착색료 중에서 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쓰지 말아라. 감미료 중에서는 에틸렌, 글레콜,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된다. 사이클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설탕의 만배래나 엄청나게 달대요. 근데 얘가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백제, 롱가린, 형광표백제 이런 거는 유해 첨가물이다. 쓰지 말아라.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얘 메탄올. 메탄올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에탄올 생각나시죠? 술 생각나시죠? 메탄올은 가짜 술이에요. 가짜 양주. 가짜 양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그 술 먹은 사람들이 뭐 양주집에 가서 뭐 양주에다 이 메탄올 섞어가지고 막 먹어요. 막 먹이죠. 그러면 이런 병에 걸려요. 두통, 설사, 실명, 심하면 사망까지 이렇게 가는 게 메탄올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명을 일으키는 화학적 첨가물 중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찾아내라.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메탄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요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이것도 기존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나온다고 했죠. 요거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병원성 식중독과 소화기계 감염병 또는 경구 소화기계가 경구예요. 경구는 뭐야?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비교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자, 세균성 식중독은 균이 많을까요?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되겠죠. 많은 균량. 요거는 적은 균량. 2차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식중독은 먹은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2차 감염 안 되겠죠. 예. 2차 감염 되죠. 예, 분변으로 뭐 요즘 뭐 메르스 이런 것도 막 뭐 기침으로 간다 뭐 막 그러잖아요. 이해는 돼요. 감염병,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2차 감염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건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교적 짧은 잠복기, 예, 포도당 구균 같은 경우는 3시간이라고 했죠. 예. 이거는 비교적 긴 잠복기. 다 맞습니다. 문제 답은 2번 되겠네요. 네. 2차 감염이 식중독은 없다. 병원성 전염병은 2차 감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 예, 앞에서 말했는데 나왔네요. 뭘까요? 포도상 구균, 황색 포도상 구균. 황색 포도상 구균 못 들어봤다고요? 예, 색깔이 그냥 노란 걸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해요. 예, 같은 포도상 구균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호염성 성질을 갖고 있는 식중독 세균. 호염성이 뭐라 그랬어요? 네, 소금을 좋아하는 거라 그랬죠. 소금 염도를 좋아하는 세균은 어떤 걸까요? 예, 비브리오. TV에 많이 출연하는 장염 비브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하여 생성한 독소를 유발되는 대표적인 식중독이래요. 독소 대표적, 예, 2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는 포도당 구균이 있고, 하나는 보툴리늄, 크리스티디움 보툴리늄 균이 있다. 플레임 다 안 외워도 된다. 나오면 찍으면 된다. 사지선다니까. 한번 볼까요? 살모넬라, 황색, 리스테리아, 장염 비브리오. 포도상이죠. 포도상.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소를 유발한다고 했죠. 다음, 네. 살모넬라 균에 대해서 나왔네요. 살모넬라 균의 특징. 네. 볼까요? 장독소에 의해 발생한다. 네.
두 번은 잠복기가 보통 12에서 12에서 24시간이다. 중요 증상은 매식검, 구토, 복통, 발열이다. 원인식품은 동물성 식품이다. 예, 1번이겠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엔테로톡신. 답이 나왔어요. 아예 알려주네요. 알려줘요. 엔테로톡신의 짝꿍은 뭐라 그랬어요? 엔테로톡신, 짝꿍. 포도상구균이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좀 외울 게 좀 있어도 그래도 식중독에 대해서는 조리사로서 꼭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외우실 건 외우시고 기억하실 건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실 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